바람이 비명을 질렀다. 거대한 프로펠러가 하늘을 갈갈이 찢어 놓은 듯 쇳소리와 함께 기체가 진동했다. 서윤하의 귓가를 스치는 것은 공기의 흐름이 아니라 살을 벗겨내는 칼날이었다. 잘 가라, 똑똑한 소위님. 박재헌 대위의 목소리는 냉소와 광기로 뒤섞여 있었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의 군화 끝이 윤하의 복부를 향해 날아왔다. 숨이 끊어질 듯한 통증, 세상이 뒤집히는 감각, 그녀의 몸이 공중으로 튕겨 올랐다. 꽉! 기체 문이 열려 있었다. 순간 바다와 하늘의 경계가 뒤섞였다. 윤하는 반사적으로 손을 뻗었지만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다. 허공, 그리고 추락, 몸이 기울며 중력이 모든 방향에서 덤벼들었다. 그녀의 비명은 바람 속에 조각조각 흩어져 사라졌다. 눈앞에는 끝을 알 수 없는 남해의 푸른 시면이 벌어져 있었다. 살려 소리조차 완성되지 않았다. 차가운 공기가 목구멍으로 밀려들며 폐를 찢었다. 헬리콥터 안에서는 5명의 남자들이 웃고 있었다. 그들의 웃음은 피 묻은 승정아처럼 기괴하게 울렸다. 그들은 자신들이 완벽한 범죄를 완성했다고 믿었다. 그들의 조롱은 하늘을 오염시켰고 그들은 결코 몰랐다. 지금 이 순간 그들의 발길질이 자신들의 사형 집행장으로 향하는 초대장이 될 것이라는 것을. 바람 속의 기억. 몸이 회전하며 의식이 끊겼다 이어졌다. 그 짧은 틈마다 번개처럼 스쳐 지나가는 기억이 있었다. 햇살이 내리던 아침, 백령기지의 정원, 하늘은 맑고 바람에는 새 잎의 향기가 섞여 있었다. 우리 딸. 자랑스럽다. 서경호 대장은 군복깃을 다듬어주며 말했다. 그의 손끝에는 사령관이 아니라 아버지의 온기가 있었다. 하지만 명심해라. 군대는 네가 아는 세상보다 훨씬 거칠다. 보이지 않는 싸움에서 살아남으려면 내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 그때 옆에 있던 어머니 이하연 대장이 작은 상자를 내밀었다. 검은 벨벳 속에는 작은 다이아몬드 귀걸이 한 쌍이 있었다. 윤하야, 이건 단순한 장식이 아니야. 이건 엄마의 눈이야. 그녀는 딸의 귀에 직접 귀걸이를 채워주며 부드럽게 속삭였다. 이 안에는 양자 송신 장치가 들어있어. 너의 위치와 영상, 음성을 즉시 우리 본부로 전송할 수 있지. 하지만 정말 마지막 순간이 아니면 절대 눌러서는 안 돼. 윤하는 그때 웃으며 대답했다.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엄마, 저는 제 힘으로 버틸 수 있어요. 이하연은 아무 말 없이 딸을 안았다. 그 포옹 속에 담긴 불안함을 윤하는 느끼지 못했다. 그날 아침, 세 사람은 서로를 향해 완벽한 경례를 올렸다. 하늘 아래서 가장 자랑스러운 순간이었다. 그 평화로운 기억이 지금 그녀의 의식 속에서 폭풍처럼 흔들렸다. 붕괴하는 시간. 바람이 다시 울부짖었다. 지금의 그녀는 그때의 자신이 아니다. 남해 항공여단의 분석장교. 수많은 데이터 속에서 부패를 찾아내던 그녀, 그리고 그 대가로 하늘에서 내던져졌다. 공기가 총탄처럼 몸을 후벼 팠다. 균형을 잃은 채 회전하던 그녀는 온몸의 감각이 하나씩 끊어져 가는 걸 느꼈다. 이대로 끝인가? 의식 저편에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다. 아빠의 하늘은 언제나 네 곁에 있을 거야. 그 말이 부서진 심장 속에 다시 불씨를 일으켰다. 윤하는 몸부림쳤다. 등 뒤로 묶여있던 손가락이 조금씩 꿈틀거렸다. 머리카락이 얼굴을 덮었고 바닷물 냄새가 코끝을 찔렀다. 귀걸이, 그녀는 이를 악물었다. 엄마의 눈. 손끝이 감각을 잃어가고 있었지만 의지 하나로 움직였다. 한 번, 두 번 공기 저항이 팔을 뒤로 밀쳤다. 관절이 비틀어지고 어깨가 탈구될 듯이 아팠다. 안 돼. 지금이 아니면 영원히 못 돌아가. 그녀는 온몸을 새우처럼 구부렸다. 바람의 방향을 읽어 몸의 각도를 바꿨다. 그 순간 결박된 손끝이 머리 뒤쪽에 닿았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 그리고 미세한 보석의 날카로움 찾았다. 윤하는 마지막 남은 힘으로 그 보석을 눌렀다. 딸깍. 붉은 빛이 번쩍이며 귀걸이에서 퍼져나갔다. 그 빛은 순식간에 하늘을 가르고 눈에 보이지 않는 파동으로 번졌다. 빛은 남해의 바다 위를 지나 대기권을 뚫고 지상과 궤도를 동시에 향했다. 그것은 한 개인의 조난 신호가 아니었다. 그것은 붉은 날개 신공군과 우주방위사령부, 두 심장에만 존재하는 절대 긴급 암호였다. 빛의 파문. 멀리 백령기지의 하늘이 붉게 물들었다. 레이더 모니터 한가운데 붉은 점 하나가 깜빡이기 시작했다. 보조 장교가 외쳤다. 총장님, 미확인 긴급 신호감지 코드명. 코드명 붉은 날개입니다. 회의 중이던 서경호 대장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피가 식는 것을 느꼈다. 붉은 날개. 그건 세상에 단 3사람만 아는 암호였다. 그의 딸, 윤하, 그리고 그의 아내. 동시에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지하 벙커.
우주방위사령부 이하연 대장의 손목에 찬 장치가 진동했다. 그녀의 눈앞에 펼쳐진 홀로그램 화면엔 미친 듯이 흔들리는 영상이 나타났다. 검은 하늘, 바다, 바람소리, 그리고 비명. 그녀의 눈이 흔들렸다. 유나. 어둠 속의 끝, 유나의 시야가 서서히 좁아졌다. 바다가 가까워지고 있었다. 하얀 포말이 터지며 거대한 괴물처럼 입을 벌렸다. 그녀의 귀에서 울리는 기계음이 마지막으로 한 번 깜빡였다. 신호 전송 완료. 그 작은 속삭임은 누구에게도 들리지 않았지만 그것은 우주를 가르는 포효였다. 유나는 마지막으로 하늘을 바라보았다. 아버지의 하늘, 어머니의 별. 그 모든 것이 푸른빛으로 섞여 눈을 감싸 안았다. 엄마, 아빠, 미안해요.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녀의 몸이 남해의 시퍼런 심연 속으로 사라졌다. 아침의 공기는 투명했다. 백년기지의 하늘 위로 새벽 안개가 천천히 걷히며 은빛처럼 반짝였다. 멀리서 제트기의 엔진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그 소리는 서윤하에게 언제나 안심을 주는 자장가 같았다. 어릴 적부터 들으며 자라난 아버지의 하늘의 숨결이었다. 그날 아침 모든 것은 완벽하게 평화로웠다. 하늘도 바람도 그리고 그녀의 미소도. 단 몇 주 뒤 그 평화가 얼마나 허망한 환상으로 무너질지를 아무도 몰랐다. 새의 날갯짓처럼 정원의 잔디 위에는 이슬이 내려앉아 있었다. 햇살은 잔디 끝마다 박힌 보석처럼 반짝였고 바람은 꽃잎을 스치며 봄의 향기를 품어왔다. 서윤아는 정복을 곱게 차려입고 서 있었다. 어깨 위 첫 계급장 반짝이는 은빛 한개. 그녀의 심장은 조용히 뛰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설렘과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다. 문이 열리고 서경우 대장이 나왔다. 그의 발걸음은 무겁지 않았지만 묵직한 위엄이 있었다. 전투기 조종복 대신 편안한 군복 차림이었지만 그의 눈빛에는 수천 시간의 하늘이 깃들어 있었다. 윤하,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다. 그 한마디에 윤하는 자연스럽게 자세를 바로 세웠다. 충성 그녀의 경례는 완벽했다. 손끝이 흔들림 없이 이마에 닿았다. 서경우는 살짝 미소 지었다. 그의 딸이 이제 진짜 군인이 되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그는 딸의 옷깃을 매만져 주었다. 잘 어울린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제부터는 내가 아니라 상관에게 그렇게 말해야지. 짧은 농담이 오갔지만 공기 속에는 묘한 긴장감이 섞여 있었다. 서경우는 고개를 돌려 멀리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았다. 윤하야. 하늘은 늘 아름답지만 그만큼 잔인하다. 그의 목소리가 낮게 이어졌다. 비행을 하다 보면 모든 걸 통제할 수 있다고 착각하기 쉽다. 하지만 바람 한 줄기, 작은 오차 하나가 생명을 앗아가기도 하지. 군대도 마찬가지야. 실력은 기본이지만 진짜 중요한 건 마음이야. 무엇이 옳은지 끝까지 잃지 않는 마음. 그는 고개를 숙여 딸의 눈을 마주보았다. 아빠의 하늘은 언제나 내 곁에 있을 거야. 하지만 그걸 믿고 나태해지진 마라. 그의 말에는 사랑보다 더 깊은 군인의 신념이 담겨 있었다.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명심하겠습니다. 어머니의 눈? 그 순간 뒤편에서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만하면 됐어요. 여보, 딸에게 설교는 출발 전에만큼 무겁지 않아요. 이하연 대장이 천천히 걸어 나왔다. 그녀의 눈빛은 차가운 위성의 궤도를 닮았지만 그 안에는 따스한 별빛이 숨어 있었다. 하얀 제복 위로 금빛 견장이 번쩍였다. 우주방위사령부 사령관 대한민국의 별 4개. 엄마. 유나는 잠시 군인다운 자세를 잇고 미소를 지었다. 이하연은 딸의 머리카락을 매만지며 작은 상자를 내밀었다. 이건 선물이야. 너에게만 줄 수 있는 우리 가족의 약속이야. 유나는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은은한 빛을 내는 작은 귀걸이 한 쌍이 들어있었다. 아름답네요. 그건 단순히 예쁘기만 한 게 아니야. 이하연의 눈빛이 순간 냉철한 사령관의 그것으로 변했다. 이건 엄마의 눈이야. 양자송신 장치가 내장되어 있지. 너의 위치, 영상, 음성 어떤 상황이든 즉시 나에게 전송돼. 하지만 이건 마지막 수단이야. 진짜 위급할 때만 눌러야 해. 그녀는 딸의 귀에 직접 귀걸이를 채워주며 속삭였다. 이 장치는 단순한 보호 장비가 아니야. 엄마의 시선이고 네 생명의 끈이야. 유나는 순간 그 무게를 느꼈다. 작은 보석이지만 그 안에는 2명의 대장의 사랑과 권력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하지만 엄마, 전 괜찮아요. 제 힘으로 해낼 수 있어요. 이하연은 미소 지었다. 그래, 그게 내 장점이지. 하지만 잊지 마. 세상에는 내 힘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도 있다는 걸. 그녀는 손끝으로 딸의 뺨을 가볍게 어루만졌다. 그 온기가 유나의 심장 속 깊이 스며들었다. 출발의 아침. 서경우와 이하연은 나란히 섰다.
딸을 바라보는 그들의 눈빛은 서로 닮아 있었다. 자부심, 걱정, 그리고 알 수 없는 예감. 차량 엔진이 켜지고 군용차가 천천히 앞으로 나아갔다. 유나는 채 오르기 전 마지막으로 두 사람에게 거수경례를 했다. 충성. 그 목소리는 새벽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졌다. 서경우와 이하연도 동시에 경례로 답했다. 조국을 위해, 명예를 위해, 그리고 마음속으로 딸을 위해. 유나는 차량 창문을 내리고 부모를 향해 손을 흔들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자신감이 가득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아직 세상을 모르는 순수함이 깃들어 있었다. 차가 멀어질수록 두 사람의 모습이 점점 작아졌다. 이하연은 팔짱을 낀 채 조용히 서 있었고 서경우는 아무 말 없이 손을 들어 올렸다. 그들의 눈앞에서 검은 차량이 작아지고 마침내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졌다. 그 순간 바람이 불었다. 꽃집 몇 장이 날려 하늘로 올라갔다. 이상하게도 그 바람은 따뜻하기보다 차가웠다. 남겨진 예감. 서경우는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여전히 도로 끝 어딘가에 머물러 있었다. 이하연이 그 옆에서 조용히 물었다. 당신, 왜 그래요? 모르겠어요. 그냥 이상한 느낌이 들어요. 불길한 예감이라도 아니요. 그저 우리 딸이 너무 빨리 자라버린 것 같아서요. 이하연은 잠시 웃었지만 그 미소는 오래가지 않았다. 그녀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알 수 없는 불안을 느꼈다. 군인의 직감, 그것은 언제나 이유 없이 찾아와 맞았다.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푸른 하늘이 너무도 고요했다. 그 고요함 속에 마치 폭풍이 태어나기 전에 정적이 숨어 있는 것 같았다. 유나야, 제발.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 귀걸이를 사용할 일이 없기를. 몇 주 뒤를 향하여. 도로 끝에서 차량이 완전히 사라졌다. 새들이 날아올랐고 기지의 경례 소리가 멀리서 울렸다. 서경우와 이하연은 나란히 섰다. 한동안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다. 그들의 발밑에는 세상의 모든 평화가 깔려 있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이미 균열을 품고 있었다. 보이지 않는 어둠이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다. 그 누구도 몰랐다. 그날의 따스한 햇살이 얼마 지나지 않아 가장 차가운 폭풍의 전조가 될 줄은. 시간은 흐른다. 남해 항공여단, 강철의 둥지, 그리고 유나가 처음으로 하늘을 다시 만나는 곳. 그곳에서 하늘은 더 이상 푸르지 않을 것이다. 남해 항공여단의 정문은 철제였고 그 위로 바닷바람이 휙휙 소리를 냈다. 서유나는 차에서 내리며 눈을 들었다. 거대한 회색 건물, 구름을 찌를 듯 솟은 통제탑, 그리고 공기 속에 스며든 묘한 냄새, 기름, 녹, 그리고 오만. 이곳이 내 부대인가? 그녀는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잔잔한 바람이 불었지만 어디에도 환영의 기운은 없었다. 환영 현수막도 따뜻한 인사도 없었다. 그저 낯선 시선들. 그 시선은 날카롭고 무겁게 그녀의 몸을 훑고 지나갔다. 낯선 땅의 공기. 사무실 복도는 어두웠다. 벽에는 오래된 포스터가 찢겨 붙어 있었고 공기에는 먼지와 커피 냄새가 뒤섞여 있었다. 유나는 이곳이 자신이 꿈꾸던 조국의 하늘을 지키는 전선이 아님을 직감했다. 신임 분석장교 서유나 소위입니다. 그녀는 문을 두드리고 들어섰다. 탁자 너머에 앉은 사내가 고개를 들었다. 박영도 대령 여단의 지휘관. 그의 나이는 50 중반. 정제된 미소와 피로가 엉킨 얼굴이었다. 그러나 그 미소는 친절이 아니라 계산이었다. 그래, 서소위. 그는 서류를 뒤적이며 말을 이었다. 사관학교 수석 졸업이라. 대단한 이력이지. 그런데 말이야. 여긴 책상 앞이 아니라 하늘과 맞붙는 곳이야. 유나는 자세를 바로 세웠다. 분석도 전투의 일부입니다. 대령님, 박영도의 입꼬리가 미세하게 올라갔다. 이론은 언제나 아름답지. 하지만 이곳에서는 명령이 진리야. 그의 시선이 문 쪽으로 향했다. 재헌, 들어와. 문이 열리고 박재헌 대위가 들어섰다. 유나는 숨을 삼켰다. 그의 얼굴에는 묘한 미소가 떠 있었다. 차가운 회색 눈빛, 가식적인 친절. 이쪽은 우리 여단의 에이스야. 조종 시간만 3000시간이지. 박영도의 말에 박재헌은 여유롭게 고개를 끄덕였다. 신입 분석 장교님이라. 반갑습니다. 우리 여단은 협동이 중요하죠. 그의 말투에는 미묘한 비웃음이 섞여 있었다. 유나는 짧게 격려했다. 협동하겠습니다. 그래요, 협동이라. 박재헌은 의미심장하게 웃었다. 첫 굴욕, 며칠 뒤. 유나는 자신에게 주어진 업무를 확인했다. 낡은 파일, 먼지 쌓인 비행 일지, 쓸모없는 번역 문서. 누구도 그녀에게 중요한 일을 맡기지 않았다. 회의가 열릴 때마다 그녀는 투명인간 취급을 받았다. 분석 결과는 그건 아직 서소위가 정리 중이라는데요. 누군가가 비웃음 섞인 목소리로 던지면
회의실 안엔 웃음이 번졌다. 식당에서는 아무도 그녀 옆자리에 앉지 않았다. 조용히 밥을 먹는 그녀의 귀에 낮은 속삭임이 스쳤다. 그래서 여자 장교를 뽑지 말았어야 하는데 분석 장교라더니 그냥 타자 치는 거 아냐. 그녀는 포크를 멈췄다. 식판에 반사된 자신의 얼굴이 낯설었다. 그날 밤 혼자 남은 사무실, 낡은 형광등이 깜빡였고 컴퓨터 펜이 끊임없이 돌아갔다. 유나는 모니터를 바라보며 조용히 속삭였다. 그래, 이왕 이렇게 된 거 끝까지 본다. 오규조 우괴수. 그녀가 근무하는 건물 반대편 경납고에서는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박재헌 대위를 중심으로 4명의 조종사들이 둘러앉아 있었다. 그들은 오규조라 불렸다. 여단의 권력, 공포, 그리고 부패의 심장. 그 여자 봤지? 얼굴은 괜찮더라. 하하. 분석이라더니 뭐 얼마나 하겠어. 전투 한번 뛰어보지도 않았을 텐데. 그래도 아버지가 참모총장이라잖아. 그래서 더 재밌지. 그런 피가 얼마나 버틸지 보자고. 그들의 웃음은 독사처럼 얇고 길었다. 박재헌은 아무 말 없이 담배를 꺼내 물었다. 조용히 해라. 여단장 귀에 들어가면 귀찮아진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조롱과 욕망이 섞여 있었다. 유나는 그들의 대화를 몰랐다. 그러나 그들의 시선이 자신을 따라다니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꼈다. 침묵의 보고서? 그녀는 고립을 선택하지 않았다. 대신 관찰을 선택했다. 모든 비행 기록, 연료 사용량, 정비 이력 수천 건의 데이터를 하나하나 검토했다. 밤이 지나고 또 밤이 지나도 불은 꺼지지 않았다. 창문 없는 작은 사무실. 그녀의 세상은 오직 숫자와 로그, 그리고 패턴뿐이었다. 이상한 점이 보였다. 특정 기체가 특정 임무에서 비정상적으로 연료를 많이 사용하고 있었다. 정비 기록도 일치하지 않았다. 어딘가에서 조작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누군가 빼돌리고 있어. 유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녀의 눈빛이 차가워졌다. 부정의 냄새. 며칠 뒤 그녀는 작은 증거를 손에 넣었다. 부품 교체 신청서에 사인, 일자, 그리고 담당자 이름, 모두 다른 필체였다. 위조였다. 그녀는 그 파일을 들고 보고 라인에 올렸다. 그러나 돌아온 건 냉소뿐이었다. 서소희. 이런 건 신입이 건드릴 일이 아니야. 확실한 증거도 없이 사람들 의심하지 마. 박재헌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단단했다. 분석은 네 자리에서만 해. 하늘 위의 일은 우리가 알아서 하지. 유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대위님. 하지만 이건 분명히 명령이야. 그 한마디가 그녀의 말을 잘랐다. 회의실 밖으로 나왔을 때 유나는 손에 든 파일을 더 꽉 쥐었다. 손끝이 하얗게 질렸다. 왕국의 그림자. 며칠이 지나자 분위기는 더욱 냉담해졌다. 그녀의 사물함엔 누군가 남긴 쪽지가 있었다. 그만둬. 서소희, 네가 건드리는 건 데이터가 아니라 사람의 목숨이야. 그녀는 쪽지를 찢어 쓰레기통에 버렸다. 그러나 손끝의 떨림은 멈추지 않았다. 밤늦게 복도를 걸을 때면 발소리가 따라왔다. 사무실 문손잡이에 묘한 기름이 묻어 있었다. 컴퓨터가 갑자기 꺼졌다 켜지기를 반복했다.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그녀의 뒤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럼에도 그녀는 매일 컴퓨터를 켰다. 모니터 불빛 속 그녀의 눈은 점점 더 차가워졌다. 균열의 시작. 그날 오후 폭우가 내리고 있었다. 유나는 비행일지를 다시 검토하다가 눈을 크게 떴다. 아파치 헬기의 진동 로그. 분명 정상 범위로 기록돼 있었지만 그래프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특정 고도에서 테일로터의 공진 현상이 반복되고 있었다. 그건 폭발의 전조였다. 이대로 비행하면 누군가 죽을 거야. 그녀는 보고서를 작성했다. 박재헌 대위에게 직접 제출했다. 대위님, 이 기체는 위험합니다. 즉시 점검을 됐어. 박재헌은 보고서를 읽어보지도 않고 쓰레기통에 던졌다. 다음부터 이런 허튼 소리로 내 시간을 낭비하지 마. 대위님. 유나의 목소리가 떨렸다. 만약 내일 훈련이 그대로 진행되면 그건 내 명령이야. 그의 눈빛은 차갑고 잔인했다. 유나는 그 자리에서 숨을 삼켰다. 그녀의 손이 떨렸다. 이 사람들은 진짜 군인이 아니야. 결심. 그날 밤 폭우는 멈추지 않았다. 유나는 홀로 남은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켰다. 바람이 창문을 흔들었고 천둥이 하늘을 갈랐다. 그녀는 모든 데이터를 백업하기 시작했다. USB 안으로 쏟아지는 수천 개의 파일. 그녀의 손끝은 빠르게 움직였다. 마지막 파일이 저장될 때쯤 새벽이 왔다. 창문 밖으로 첫 빛이 스며들었다. 그녀는 USB를 손에 쥐고 조용히 중얼거렸다. 아빠, 엄마, 전 군인입니다. 그리고 이건 제 임무예요. 컴퓨터를 끄자. 어둠 속에서 작은 불빛 하나만 남았다. 그녀의 눈동자였다. 그 속에는 두려움보다 더 강한 무언가가 타오르고 있었다.
끝없는 하늘 아래 아침 점호가 울렸다. 비행 대기조가 움직였고 박재헌 대위는 활주로 끝에서 헬기를 점검하고 있었다. 그는 고개를 돌려 멀리 건물 창문을 바라봤다. 그곳에서 누군가 서윤아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 두 사람의 시선이 공중에서 잠시 마주쳤다. 눈빛 속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전류가 흘렀다. 한쪽은 침묵 속의 저항, 다른 한쪽은 권력의 확신. 그리고 그 둘 사이에 남해의 거센 바람이 불었다. 밤은 길었다. 남해 항공여단의 모든 건물이 불을 끄고 잠들었지만 단 한 곳 구석진 분석실의 불빛만은 꺼지지 않았다. 형광등이 미세하게 깜빡였고 컴퓨터 모니터에는 수천 개의 데이터 창이 동시에 떠 있었다. 서윤아는 커피 대신 냉수를 마셨다. 그녀의 손끝은 피로에 굳어 있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맑았다. 패턴이 맞지 않아 그녀는 중얼거렸다. 한 줄의 연료 청구 기록, 그리고 다른 한 줄의 비행 로그, 그 사이에 뭔가 있었다. 그녀는 마우스를 움직였다. 항공기 K-27 존재하지 않는 코드명, 기체 번호도, 정비 기록도 없었다. 그러나 연료 사용량은 분명히 존재했다. 유령이었다. 문서 속에서만 비행하는 유령 비행, 그림자를 쫓는 사람. 유나는 며칠 동안 잠을 거의 자지 않았다. 기록과 로그를 서로 맞춰보고 위성 촬영 자료까지 뒤졌다. 한 번이라도 실제 비행이 있었다면 10서너 개의 관제 기록이 남아야 했다. 그러나 없었다. 그녀는 숨을 죽였다. 이건 단순한 착오가 아니야. 모니터 한쪽에는 기밀 회계 파일이 열려 있었다. 비밀번호는 오래전 버려진 형식이었지만 그녀는 암호학을 전공한 장교였다. 30분 만에 잠금이 풀렸다. 계좌번호, 송금시각, 거래처 이름들, 그중 절반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녀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그들은 연료를 빼돌리고 있어. 그리고 그 돈은 어딘가로 흘러가고 있어. 그녀는 화면을 캡처했다. 데이터를 암호화해 USB에 저장했다. 그 순간 문 손잡이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다. 닥. 유나는 반사적으로 화면을 닫았다. 박재헌이 문틈으로 얼굴을 내밀었다. 아직 퇴근 안 했나? 그의 미소는 평소보다 더 부드러웠다. 그래서 더 섬뜩했다. 분석이 좀 남아서요. 열심히네. 그런 자세는 좋은데? 너무 늦게까지 일하면 건강 망쳐. 그는 방안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컴퓨터 모니터, USB 포트, 서류 더미. 유나는 무표정하게 그를 바라봤다. 걱정 감사합니다. 그래. 신입이니까 말이야. 괜한 오해 살 일은 하지 말고, 알겠지? 그의 말은 친절했지만 경고였다. 그가 나간 뒤에도 한동안 문틈에서 불빛이 새어들었다. 누군가 복도를 서성였다. 유나는 손등으로 땀을 닦고 다시 컴퓨터를 켰다. 숫자들의 고백. 새벽 3시, 모니터에 새로운 창이 떴다. 그녀는 드디어 교차점을 찾아냈다. 비행일지 0913A, 연료 결제 내역 ASO 44459, 두 문서 모두 같은 날짜, 같은 시간? 그러나 비행기체 번호는 달랐다. 유나는 두 파일을 겹쳐보았다. 하나의 숫자가 겹쳤다. R7. 그 번호는 여단 내 특정 임무로 등록되어 있었다. 하지만 정비 로그에는 그런 기체가 존재하지 않았다. 즉, 허위 임무. 그녀는 눈을 감았다. 모든 퍼즐 조각이 제자리를 찾고 있었다. 박영도 대령과 박재헌 대위, 그리고 오규조의 4명, 그들은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비상출격을 만들어냈다. 그 임무에 배정된 연료는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비행기에 들어갔다. 그리고 그 연료는 팔려나갔다. 그 금액은 수년간 수십억 원에 달했다. 국가 안보의 심장을 갉아먹는 완벽한 내부 반역이었다. 유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하지? 정상적인 보고 체계는 이미 그들의 손아귀 위에 있었다. 잘못 움직였다간 모든 것이 사라질 것이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어둠 속의 목소리. 그날 밤 비가 내렸다. 작은 사무실 창문에 빗물이 부딪혀 흐르며 불빛을 왜곡시켰다. 유나는 창밖을 보았다.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낯설고 피곤했다. 그때 컴퓨터 스피커에서 희미한 잡음이 들렸다. 유나, 들리니? 깜짝 놀라 이어폰을 꽂았다. 노트북에 연결된 보안 채널 그녀만 알고 있는 비밀 접속망이었다. 화면에 글자가 떴다. 외부 접속 감지 우주방위사령부 서브 채널. 이하연 어머니였다. 음성 메시지 공기 12초. 유나, 잘 지내니? 내 귀걸이 송신 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어. 이상 신호는 없지. 언제나 조심해. 엄마의 눈은 내 곁에 있어. 짧은 자동 전송 메시지였다. 그녀의 심장이 찌릿했다. 엄마! 유나는 고개를 떨궜다. 지금 이 순간 그 따뜻한 음성조차 가슴을 더 아프게 했다.
그녀는 귀걸이를 손끝으로 만졌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다시 한번 그녀의 결심을 단단히 만들었다. 불빛 아래의 맹세. 다음 날 새벽, 유나는 여단 도서관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오래된 비행 로그와 정비 일지가 보관되어 있었다. 사서 병사들은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다. 누가 이런 낡은 종이에 관심을 두겠는가. 그녀는 조용히 파일을 뒤졌다. 노란빛이 바랜 문서, 구식도표, 기름 묻은 서류들. 그 안에서 그녀는 과거 몇 년간 반복된 동일한 패턴을 찾아냈다. R7, R7, R71. 기체 번호는 계속 같았다. 그것은 존재하지 않는 비행기였다. 그들은 이미 몇 년 전부터 이 짓을 해왔어. 그녀의 손이 떨렸다. 이건 단순한 비리가 아니라 반역이었다. 그녀는 USB에 파일을 복사했다. 그리고 암호를 걸었다. 암호명은 Broken Wing 101. 그 이름을 입력하는 순간 그녀의 눈가에 잠시 미소가 스쳤다. 부러진 날개라도 다시 날 수 있다. 그림자의 움직임. 그날 저녁, 유나는 퇴근하려다 복도에서 이상한 낌새를 느꼈다. 전등 불빛이 깜빡였다. 누군가의 그림자가 벽을 스쳤다. 뒤돌아봤을 때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바닥에는 담배 꽁초 하나가 떨어져 있었다. 그녀는 그것을 집어들었다. 필터 부분에는 R.I. 다노라는 이니셜이 새겨져 있었다. 박재헌. 유나는 손끝으로 꽁초를 부러뜨렸다. 속에서 재가 부서지며 흩어졌다. 그녀의 눈빛도 그만큼 차가워졌다. 침묵의 선언. 밤이 다시 찾아왔다. 기지는 잠들었지만 유나는 깨어 있었다. 그녀의 컴퓨터 화면에는 지도 한 장이 떠 있었다. 남해 연안, 박재헌의 출격 기록 좌표. 그 주변엔 의문의 궤적들이 겹쳐 있었다. 모두 허위 비행 경로였다. 유나는 한참을 그 지도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일어섰다. 책상 위에 놓인 귀걸이를 다시 착용했다. 그 빛이 아주 희미하게 반짝였다. 이제 시작이야. 그녀는 독백처럼 말했다. 그 목소리는 낮았지만 강철 같았다. 그녀는 새벽에 본부 감찰실로 직접 보고서를 전송할 준비를 했다. 직속 상관을 거치지 않고 그건 곧 목숨을 건 반역이었다. 키보드 위로 손가락이 올랐다. 전송 버튼 하나만 누르면 모든 것이 세상에 드러난다. 그 순간 닥! 사무실 불이 꺼졌다. 정전이었다. 유나는 본능적으로 USB를 잡았다. 심장이 요동쳤다.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여러 명이었다. 그녀는 모니터를 덮고 파일을 품에 숨겼다. 조용히 숨을 죽였다. 문틈 아래로 누군가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잠시 정적, 그 다음 멀어지는 발자국 소리. 유나는 깊게 숨을 내쉬었다. 아직 들키지 않았어. 그녀는 창문 밖을 바라봤다. 달빛이 구름 사이로 스며들고 있었다. 그 빛이 그녀의 얼굴을 비췄다. 아빠, 엄마, 저 괜찮아요. 하지만 이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됐어요. 그녀는 USB를 꽉 쥐었다. 그 작은 금속 안에 하늘을 뒤흔들 진실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 진실은 곧 모든 것을 삼킬 폭풍이 될 것이다. 폭풍의 전조는 언제나 고요하다. 남해 항공여단의 하늘은 그날따라 이상하리만큼 맑았다. 햇살은 부드러웠고 바람은 적당히 따뜻했다. 그러나 그 고요함 속에 서윤아는 설명할 수 없는 냄새를 느꼈다. 쇠와 기름, 그리고 피 냄새. 그녀는 출근길 내내 마음이 불편했다. 전날 밤의 정전, 문 밖 발소리, 꺼진 불빛, 누군가가 자신을 감시하고 있다는 확신은 점점 커져만 갔다. 그림자의 초대. 아침 회의실, 박재헌 대위가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서소희, 이번 주 훈련 계획은 봤나? 윤하는 고개를 끄덕였다. 예? R7 구역 재정찰 비행 말씀이십니까? 그래, 그 임무 말이야? 그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말을 이었다. 이번엔 특별히 네가 동승하라고 여단장님이 명령하셨어. 윤하는 순간 말을 잃었다. 제가요 전 조종 훈련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걱정 마. 단순히 로그 데이터 수집용이야. 항공센서의 실시간 분석을 직접 보고하라더군. 박재헌의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어딘가 어긋나 있었다. 그녀는 미세하게 눈썹을 찌푸렸다. 와에 하필 지금 그리고 왜 나지?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다. 상관의 명령이었다. 알겠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대답했다. 출격 준비. 경납고 안은 언제나처럼 소음으로 가득했다. 엔진의 포효, 정비병들의 외침, 그리고 연료 냄새. 유나는 조심스레 헬리콥터에 탑승했다. 기체는 AH-64 아파치 여단의 핵심 전력. 조종석 앞자리에는 박재헌이 앉았다. 그의 손놀림은 익숙했고 표정은 여유로웠다. 그러나 그 여유 속에는 싸늘한 무언가가 숨겨져 있었다.
준비됐나? 서소희 예, 좋아. 오늘은 멋진 날씨야. 하늘이 우릴 축복하네. 그의 말에 윤하는 웃지 않았다. 대신 안전벨트를 조이고 장비를 점검했다. 데이터 패드에 불빛이 깜빡였다. 브로큰 윙스를 위한 그녀의 비밀 USB가 주머니 안에서 묵직하게 느껴졌다. 비행. 프로펠러가 회전하기 시작했다. 진동이 몸을 흔들었고 금속이 울었다. 헬리콥터는 천천히 상승했다. 지상에서 멀어질수록 윤하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봤다. 바다는 눈부시게 파랬고 구름은 하얗게 갈라져 있었다. 박재현의 목소리가 무전을 통해 들려왔다. 높이 800, 속도 240. 기분은 어때? 서소희 괜찮습니다. 겁나진 않나? 아닙니다. 좋아. 군인은 그런 거야. 그의 웃음이 기체 안에 메아리쳤다. 윤하는 장비 데이터를 확인했다. 그때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비행 경로가 보고서와 다르게 설정되어 있었다. 그녀는 화면을 확대했다. 대위님, 경로가 수정돼 있습니다. 이 좌표는... 알고 있어. 박재현이 짧게 대답했다. 상부에서 변경했어. 그 말에 윤하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러나 불길한 예감이 가슴을 짓눌렀다. 함정의 냄새. 헬리콥터는 남해 상공을 돌며 일정한 고도를 유지했다. 윤하는 모니터를 통해 실시간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었다. 그녀는 집중하려 애썼지만 박재현의 시선이 거울처럼 자신을 비추고 있음을 느꼈다. 서소희, 얘 사람은 말이야. 너무 똑똑하면 오래 못 살아. 그 말은 농담처럼 들렸지만 윤하는 숨이 멎을 뻔했다. 박재현은 고개를 돌리지 않은 채 말했다. 요즘 밤늦게까지 뭐 그렇게 바쁘던데 무슨 중요한 일이라도 있나? 윤하는 손끝이 식는 걸 느꼈다. 보고서 정리 중이었습니다. 그래, 그럼 다행이네. 괜히 불필요한 오해는 만들지 말자고. 그 순간 통신이 끊겼다. 기체 안의 공기가 묘하게 정지했다. 고요 속의 칼날. 박재현은 속도를 줄였다. 헬리콥터는 남해 한가운데서 호버링 상태로 멈췄다. 아래는 푸른 심연 끝없는 바다였다. 윤하는 불안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봤다. 대위님, 왜 멈추셨습니까? 이 정도면 데이터 충분하겠지. 그는 느릿하게 말했다. 자, 이제 내려가야겠군. 무슨 말씀이십니까? 내려가라고. 네가 그렇게 찾던 진실, 이 바다 밑에 다 있으니까. 윤하의 눈이 커졌다. 대위님, 지금... 그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의 손이 허리 쪽으로 움직였다. 총구가 번쩍였다. 몸부림. 안 돼. 윤하는 반사적으로 몸을 숙였다. 총성이 기체 안을 울렸다. 탄환이 벽을 스치며 불꽃을 튀겼다. 박재현은 비웃음을 흘렸다. 군인답게 끝내주지. 그녀는 안전벨트를 풀며 몸을 돌렸다. 박재현이 다가왔다. 그의 손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잡아 끌었다. 너 같은 여자 장교, 언제 봐도 재수 없단 말이지. 그의 입에서 담배 냄새와 피비린내가 섞였다. 윤하는 이를 악물었다. 진짜 군인이면 최소한 명계라도 지키세요. 그 말에 그의 눈빛이 일그러졌다. 명예, 이 세상에서 그딴 게 어디 있다고 믿었나. 그는 웃으며 그녀의 복부를 걷어찼다. 숨이 끊겼고 몸이 휘청거렸다. 그는 문을 열었다. 헬리콥터 문 밖, 푸른 바다가 소용돌이쳤다. 잘 가라, 서소희. 그의 말이 끝나는 순간 윤하의 몸이 허공으로 던져졌다. 주락. 공기가 비명을 질렀다. 세상이 거꾸로 뒤집혔다. 바람이 칼날처럼 살을 갈랐다. 윤하는 본능적으로 손을 뻗었다. 그러나 잡을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헬리콥터 위에서 남자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는 바다 위에서 메아리쳤다. 그녀의 귓가에 바람이 몰아쳤다. 귀걸이, 귀걸이. 손끝이 머리카락 사이를 더듬었다. 그녀는 온몸의 근육을 비틀며 팔을 들어 올렸다. 그리고 딸깍! 붉은 빛이 번쩍였다. 그 빛은 허공을 가르고 세상을 향해 폭발했다. 붉은 날개의 탄생. 하늘 위에서 프로펠러의 소리가 멀어져 갔다. 윤하는 바다를 향해 떨어지면서 마지막으로 속삭였다. 아빠, 엄마, 사랑해요. 그녀의 손목에서 반짝이던 빛은 한 줄기 붉은 날개가 되어 하늘로 솟구쳤다. 그것은 단순한 신호가 아니었다. 하늘과 우주를 동시에 깨우는 경보. 백령기지의 레이더가 울렸다. 그리고 우주방위사령부의 경보등이 켜졌다. 붉은 코드명 레드윙, 지상과 궤도, 두 세계가 동시에 숨을 멈췄다. 폭풍은 이제 막 깨어났다. 대한민국 공군의 심장, 계룡대 지휘통제실. 그날 오후 하늘은 평소보다 한층 더 푸르고 고요했다. 그러나 그 편고는 오래가지 않았다. BBI. 갑작스런 경고음이 공기를 갈랐다. 작은 보조 모니터 한쪽에서 붉은 불빛이 격렬하게 깜빡였다. 통제장교가 고개를 들었다.
총장님, 비상코드입니다. 한성균 대장이 회의석상에서 몸을 돌렸다. 코드명, 붉은 날개, 레드윙. 그의 눈빛이 순간 얼어붙었다. 모든 혈액이 역류하는 듯한 느낌. 그 이름은 세상에 오직 세 사람만 알고 있는 약속이었다. 자신, 아내, 그리고 딸, 서윤아. 하늘의 분노. 한성균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회의실의 다른 장교들이 놀라 눈을 돌렸다. 모든 회의 중단, 즉시 출격대기 명령을 내려라. 그의 목소리는 천둥 같았다. 통제실 전체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스크린에는 실시간 항적 데이터가 비처럼 흘러가고 있었다. 붉은 점 하나, 남해 상공, 헬리콥터의 비행 경로 마지막 좌표였다. 좌표 고정 해당 항공기 식별코드 추출 통제 장교가 외쳤다. 식별코드 AH64KG1 통신 끊김 조종사는 박재헌 대위 외 4명으로 확인됩니다. 그 순간 한성균의 얼굴에 핏줄이 섰다. 놈들이? 그는 더 이상 참지 못했다. 주먹이 탁자 위를 내리쳤다. 특수임무비행단 전원 출격 준비, CCT 부대, 블랙호크 편성, 목표 남해 3722 좌표, 비공식 작전명 벼락폭풍. 우주의 눈, 같은 시각 지하 수십 미터 아래의 우주작전사령부. 이하연 대장은 정찰위성 천우 3의 궤도 진입 보고를 받던 중이었다. 그러나 손목의 스마트워치가 진동하며 화면이 붉게 변했다. 코드명 레드윙. 그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화면 연결. 지휘 콘솔의 영상이 떠올랐다. 노이즈가 심했지만 그 속에서 바람소리와 사람들의 웃음소리, 그리고 잘 가라, 서소희. 그 음성이 들린 순간 이하연의 손에서 펜이 떨어졌다. 영상은 심하게 흔들리다. 마지막으로 바다와 하늘이 뒤섞이며 암흑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음성 채널에 미약한 신호음이 남았다. 좌표 수신, 생체 신호 미약 하나 존재합니다. 이하연의 눈이 흔들렸다. 윤아, 아직 살아있어. 그녀는 곧장 명령을 내렸다. 모든 정찰위성의 시선을 남해 3722로 돌려 반경 50km의 해상과 공중을 실시간 감시, 단 하나의 점도 놓치지 마. 명령 확인, 궤도 재조정 중. 그녀는 헤드셋을 고쳐 썼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다. 지금부터 우주의 눈은 단 한 곳만 본다. 우리 딸을 해친 자들을 향해. 하늘과 우주의 교신. 두 대장의 통신선이 연결되었다. 전용 암호 채널. 군 내부에서도 최상위 등급. 봤어. 전화기 너머. 아내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봤다. 한성균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다. 그놈들이 내 딸을, 내 하늘을 더럽혔어. 벼락폭풍 프로토콜을 발동해. 이미 시작했어. 이하연은 잠시 숨을 고르며 말했다. 좋아. 나는 우주에서 감시망을 다들게. 지상과 해상은 당신이 맡아. 명심해. 단 한 놈도, 단 한 분자도 남겨두지 마. 동의해. 우리에겐 더 이상 군법이 아니라 심판이야. 그 순간 두 사람의 음성이 동시에 겹쳤다. 복수는 시작됐다. 명령 벼락폭풍 프로토콜. 지상통제실에 경보가 울렸다. 각 부대의 전투기 조종사들이 긴급 호출을 받았다. 전원 출격 준비 F-35 편대. 남해 상공 집결 특수부대 CCT, 블랙호크 탑승 완료. 한성균은 지휘석에 앉았다. 작전코드 01, 벼락폭풍 발동, 통제실 전체가 숨을 삼켰다. 그 명령은 단 한 번도 실제로 사용된 적 없는 공군의 최종 프로토콜이었다. 모든 공중 전력의 실시간 통합, 하늘 자체를 병기로 만드는 명령. 목표물 위치 고정, 추적 시작. 스크린에는 헬리콥터 한 대의 궤적이 표시되었다. 남해 상공을 선회하며 기지로 복귀 중. 속도 260고도 900, 식별코드 일치, 박재헌 기체 확정. 포위망 형성, 주변 방향 50km의 F-35 5편대 접근 중. 스크린 위 수십 개의 푸른 점이 붉은 점 하나를 향해 빠르게 모였다. 격추는 명령 대기, 확인 대기 중. 한성균의 눈빛이 불길처럼 번쩍였다. 놈들을 잡아라. 하늘에서 도망칠 곳은 없다. 우주의 명령. 이하연은 별빛으로 물든 모니터를 바라봤다. 우주 정찰위성 3기가 동시에 회전하며 각도를 바꿨다. 지구 저궤도의 카메라 렌즈가 남해를 향해 정렬됐다. 열 감지 활성화, 표적 AH64K 시트 감지 완료. 기체 내 인원 5명 확인, 생체 신호 분석 4명 안정, 1명 이상 신호 미검출. 이하연은 입술을 물었다. 윤아. 그녀는 이어폰을 꽂았다. SSU 해난구조대 즉시 출동. 좌표 전송 완료. 이 신호는 내 딸의 것이다. 단 1초도 지체하지 마라.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모든 별들을 무너뜨릴 만큼의 결의가 있었다. 하늘의 폭풍. 남해 상공, 하늘은 이미 전쟁터였다.
20대의 F-35 전투기가 한 점을 중심으로 원형 진영을 그렸다. 하늘 아래 검은 그림자 하나 헬리콥터가 있었다. 조종석 안, 박재현이 무정이를 잡았다. 무슨 일이야? 이건 훈련이 아니잖아. 무전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차갑고 기계적이었다. 귀기는 현재 대한민국 공군에 의해 포위되었다. 모든 조종권을 해제하고 자동항법 모드로 전환하라. 거부시 격추된다. 미친, 박재현이 욕설을 내뱉었다. 이건 오해야. 아버지에게 연락해 당장. 그러나 통신은 막혀 있었다. 모든 채널이 차단된 상태였다. 그때 하늘 위에서 F-35 한 대가 불빛을 깜빡였다. 추락하지 않으려면 멈춰라. 그 단순한 신호조차 그에게는 죽음의 통첩처럼 느껴졌다. 폭풍의 개시. 지상에서는 블랙호크 편대가 움직였다. 수십 명의 CCT 요원들이 무장한 채 남의 항공여단을 향해 접근하고 있었다. 한선규는 모니터를 통해 모든 상황을 지켜봤다. 작전 1단계 완료, 포위망 완성. 그는 숨을 내쉬었다. 이제 남은 건 심판뿐이다. 우주에서 내려오는 눈물. 이하연은 위성 화면을 바라보다가 잠시 눈을 감았다. 유나, 엄마가 보고 있어. 그녀는 의자에서 일어나 통제실 중앙으로 걸어갔다. 이제 복수는 끝나야 해. 그녀는 단호히 명령했다. 모든 데이터 백업, 작전명 붉은 날개 회수. 그리고 속으로 속삭였다. 살아만 있어라. 내 아이야. 그럼 나머지는 우리가 할게. 2개의 별이 떨어질 때. 밤이 깊어졌다. 남해의 하늘은 번개처럼 갈라졌다. 수십 개의 전투기가 하늘을 가르고 지나갔다. 누군가는 그것을 보며 말했다. 하늘이 분노하고 있다. 그러나 아무도 알지 못했다. 그 분노의 중심에는 딸을 잃은 2개의 별이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들의 분노가 곧 역사를 바꿀 폭풍이 될 것임을. 남해 항공여단 상공. 밤하늘이 두 쪽으로 갈라졌다. F-35 전투기 편대가 번개처럼 내리꽂히며 활주로 위를 지나갔다. 공기는 뜨겁게 타올랐고 바람은 전쟁의 냄새를 품고 있었다. 그 아래 어둠 속의 여단은 이미 혼란에 빠져 있었다. 경계병이 경보를 울렸고 정비병들은 밖으로 뛰쳐나왔다. 그러나 그들이 본 것은 적이 아니라 대한민국 공군의 상징인 청색 번개의 깃발이었다. 그 깃발을 달고 있는 헬리콥터 2대가 정확히 여단 본부 앞 활주로에 착륙했다. 별 4개의 강림. 문이 열렸다. 강풍 속에서 2개의 그림자가 동시에 내렸다. 한선균 대장, 이하연 대장. 그들의 어깨에는 4개의 별이 번개처럼 빛났다. 공군과 우주작전의 최고 권위 하늘과 우주가 동시에 내려온 순간이었다. 기지 전체가 숨을 삼켰다. 아무도 그들이 왜 이곳에 온 것인지 몰랐다. 총장님, 사령관님. 여길 어찌 박영도 대령이 다가오려 했지만 한선균의 눈빛이 그를 멈춰 세웠다. 그 눈빛은 얼음 같았다. 박 대령, 더 이상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마. 그 목소리에 담긴 위압감은 전장을 지배하던 장군의 명령이자 한 아버지의 분노였다. 하늘의 침묵. 한선균은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다. 활주로 한가운데. 박재헌과 그의 부하 4명이 무릎 꿇린 채 있었다. 특수부대 CCT 요원들이 그들을 포위하고 있었다. 총구는 차갑게 번뜩였고 공기는 터질 듯 팽팽했다. 대위 박재헌, 그의 이름이 하늘을 울렸다. 너는 지금부터 군인의 권한을 박탈당한다. 박재헌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건 오해입니다. 대장님, 그냥 훈련 중 사고였. 그의 말은 채 끝나지 못했다. 이하연이 걸어 나왔다. 그녀의 눈빛은 달빛보다도 차가웠다. 훈련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그 훈련 속에서 내 딸이 떨어졌다. 그녀는 손에 든 전술 패드를 켰다. 스크린의 영상이 재생되었다. 증거, 헬리콥터 안의 화면, 거친 웃음소리, 비명, 바람, 그리고 마지막으로 들리는 말. 잘 가라, 서소희. 그 장면이 재생되는 순간 모든 사람의 숨이 멎었다. 박재헌의 얼굴에서 피기가 사라졌다. 그는 비틀거리며 중얼거렸다. 그럴 리가 없어. 그건... 이하연은 조용히 고개를 들었다. 저 영상은 네가 직접 찍힌 거야. 그리고 그 영상은 엄마의 눈으로부터 전송됐다. 그녀의 시선이 활주로 위를 관통했다. 그 딸이 누구냐고 그녀는 천천히 대답했다. 내 딸이다. 정적, 세상이 멈췄다. 박영도 대령의 눈이 커졌다. 사령관님의... 한선균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내 딸이기도 하지. 그 한마디가 떨어지자 모든 장교들의 무릎이 동시에 꺾였다. 공기 자체가 무게를 가졌다. 분구에 박재헌은 그대로 무너져 내렸다. 그의 입술이 떨렸다. 거짓말이야. 그럴 리가 없다고?
그러나 그 옆에 끌려온 박영도 대령의 표정은 달랐다. 그는 모든 것을 이해한 듯 눈동자가 흔들렸다. 설마 유나 소희가? 그래. 한성균의 목소리가 번개처럼 내려쳤다. 너희들이 그 하늘의 딸을 죽이려 했다. 박영도는 무릎을 꿇었다. 대장님, 저는 몰랐습니다. 그건 제 아들이. 입 닫아라. 이하연의 목소리가 냉혹하게 잘랐다. 네가 몰랐다면 무능이고 알았다면 공범이다. 그녀는 손짓했다. 특수부대원이 서류 가방을 가져왔다. 안에는 USB와 서윤아의 보고서가 있었다. 진실의 폭로, 여단의 비행 기록, 연료 청구 내역, 허위 출격 보고서. 이하연이 말했다. 모두 조작돼 있었다. 연료를 빼돌려 팔았고 허위 임무를 꾸며냈다. 그 중심에 너희 부자가 있었다. 한선균이 말을 이었다. 이건 단순한 부패가 아니다. 국가를 배신한 반역이다. 박재헌은 고개를 흔들며 절규했다. 그냥 돈이 필요했을 뿐이야. 다들 그렇게 해왔어. 나만 그런 게 아니야. 그래, 맞다. 한성규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너는 하늘을 더럽혔다. 그리고 내 딸을 그 하늘에서 떨어뜨렸지. 그는 천천히 다가갔다. 박재헌의 멱살을 잡아들어 올렸다. 군복은 사람을 지켜야 한다. 하지만 너는 그걸 칼로 썼다. 그의 눈빛은 불타는 용암 같았다. 그 죗값을 하늘 아래서 치르게 될 거다. 아버지의 분노. 한성규는 주먹을 꽉 쥐었다. 모든 이가 숨을 죽였다. 그의 입술이 떨렸다. 내 딸을 밀어 떨어뜨렸다고 그 하늘에서. 그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그 하늘은 내 손바닥 안에 있다. 내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하늘이야. 그의 눈에서 불이 났다. 그 하늘에서 내 딸을 죽인 내 놈들. 그곳엔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다. 그의 주먹이 공기를 울렸다. 하지만 그는 멈췄다. 대신 고개를 숙였다. 너희들을 처벌하는 건 내 감정이 아니다. 하늘의 법이다. 재단 지탄. 활주로 중앙. CCT 요원들이 피해 고리를 형성했다. 모든 조명은 꺼지고 단 하나의 스포트라이트만 남았다. 그 빛 아래 박영도 부자와 4명의 조종사 오규조의 잔당들이 무릎 꿇어 있었다. 이하연이 천천히 다가섰다. 그녀는 전술 패드를 들고 명령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모든 통신 기록과 금융 거래를 확보한다. 연루된 자 전원 체포하라. 명령 확인. 그녀의 시선이 박영대계로 향했다. 당신은 아버지로서, 지휘관으로서 무엇을 남겼는가? 그는 고개를 떨구며 중얼거렸다. 끝났군. 하늘의 심판. 잠시 정적. 그때 통신병이 뛰어왔다. 보고 해난구조대 SSU로부터 긴급 보고입니다. 모두의 시선이 쏠렸다. 생존자 발견. 한성균의 눈이 번쩍 떴다. 확실하나? 예, 신체 손상 심하지만 생명신호 안정적입니다. 이하연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좌표는 남해 37EV 회수 완료 예정. 5분 전. 그녀는 눈을 감았다. 눈물 한 줄기가 흘렀다. 살아있구나. 우리 아이가.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눈물 대신 강철의 결의가 그 자리를 채웠다. 그럼 이제 진짜 심판을 시작하지. 최후의 명령. 한성규는 법무실장을 불렀다. 즉시 군사법원 소집, 모든 증거 봉인 후 본부로 이송. 이하연은 특수요원에게 명령했다. 이 부대 전원, 이동 통제, 단 한 명도 나갈 수 없다. 박재원은 땅에 머리를 박았다. 대장님,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한선규는 냉정히 말했다. 용서는 신이 하는 일이지 군이 하는 일이 아니다. 그의 손이 들어올려졌다. 연행하라. 특수부대원들이 그들을 끌어냈다. 그들의 비명이 바람에 섞였다. 활주로 위에 남은 것은 2명의 장군과 별빛뿐이었다. 침묵. 이하연이 남편 옆으로 다가왔다. 그녀의 목소리가 아주 낮게 떨렸다. 이제 끝났어요. 한성규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아니, 그의 목소리가 바람에 흩날렸다.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야. 그의 시선이 밤 하늘을 향했다. 수많은 별들 사이 어딘가에서 구조 헬리콥터 한 대가 돌아오고 있었다. 그곳엔 부러졌지만 다시 날개를 펼칠 한 사람이 있었다. 윤하? 그는 조용히 속삭였다. 하늘이 널 버리지 않았구나. 새벽의 바다는 잔잔했다. 남해의 수면 위로 안개가 희미하게 피어올랐고 그 사이를 한 대의 구조 헬리콥터가 천천히 지나가고 있었다. 기체의 하부에 매달린 스트레처 위. 서윤하는 아직 의식이 희미했다. 창백한 얼굴, 바닷물에 젖은 머리카락, 그리고 귀에서 희미하게 깜빡이는 붉은 빛. 의무병이 무정의로 보고했다. 생명신호 안정적, 천 회복 중, 심장 리듬, 정상 범위 진입. 조종사가 외쳤다. 좌표 확보 복귀 시작한다. 헬리콥터가 회전하며 하늘로 상승했다. 그 순간 아침 해가 바다 위로 떠올랐다.
붉은 빛이 바다를 가르고 유나의 얼굴 위로 비쳤다. 그녀의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빛. 그건 단어라기보다 생명의 첫 속삭임이었다. 병원 72시간 후 백령 군의료센터 특수격리병동. 하얀 커튼 뒤에서 기계음이 일정한 박자로 울렸다. 삐, 삐, 삐. 이하연은 딸의 손을 잡고 있었다. 그녀의 손등엔 수많은 주사바늘 자국이 있었다. 손끝은 차가웠지만 생명은 분명히 거기 있었다. 유나야, 그녀는 속삭였다. 엄마가 왔어. 이제 다 괜찮아. 정말 다 끝났어. 그러나 눈을 감은 딸의 얼굴은 여전히 싸움을 멈추지 않은 전사의 얼굴이었다. 그녀는 깊은 잠 속에서도 주먹을 쥐고 있었다. 문이 열리고 한선균이 들어왔다. 그의 발걸음은 무겁지만 단단했다. 상태는 안정적이야. 의식은 아직 없지만 뇌 활동은 정상 반응 중이래. 그는 딸의 얼굴을 바라봤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눈빛이 떨렸다. 이 녀석은 하늘에서 떨어져도 살아남는군. 이하연이 미소를 지었다. 그건 우리 아이니까 깨어나는 날. 일주일 후 하얀 천장이 눈앞에 펼쳐졌다. 서윤아는 천천히 눈을 떴다. 눈이 시렸다. 모든 빛이 너무 선명했다. 여기 어디죠?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거칠었다. 커튼이 젖히며 어머니의 얼굴이 나타났다. 이하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딸을 끌어안았다. 윤하야. 그 품속에서 유나는 느꼈다. 자신의 심장이 아직 뛰고 있다는 걸. 그녀는 어머니의 어깨에 얼굴을 묻은 채 울었다. 살았네요. 엄마, 저 살아있어요? 이하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래, 살아있지. 그게 네가 가진 가장 강한 무기야. 그때 문이 열리고 한선균이 들어왔다. 그는 묵묵히 서 있다가 조용히 손을 들었다. 충성. 유나는 반사적으로 경례 자세를 취했다. 아버지의 눈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건 이제 그만해도 된다. 아니요, 전 아직 군인입니다. 그녀의 말에 두 사람은 동시에 울었다. 조사실. 며칠 뒤 유나는 의무진의 허락을 받아 특별조사국으로 이동했다. 그녀는 휠체어에 앉아 있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강했다. 조사관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당시의 기억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남해 상공에서 데이터 분석 임무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비행 경로가 변경되어 있었습니다. 그건 명백히 계획된 함정이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박재원 대위가 절 발로 찼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귀걸이의 송신 장치를 눌렀습니다. 엄마가 만들어준 엄마의 눈이었죠. 조사관이 침묵했다. 그녀는 말을 이어갔다. 그 장치가 제 생명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진실을 세상에 알렸습니다. 군사법정. 한 달 후 국방부 군사법정. 법정 안은 언론과 군 관계자들로 가득했다. 피고석에는 박영도 대령과 박재헌 전 대위가 앉아 있었다. 그들의 얼굴은 초췌했고 더 이상 권위의 그림자는 없었다. 서윤아는 증인석에 섰다. 군복을 다시 입은 그녀의 어깨에는 여전히 한 개의 별이 반짝였다. 검찰관이 물었다. 서소위, 당신은 이 사건의 유일한 생존자이자 핵심 증인입니다. 이 자리에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유나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다. 군인은 명예로 산다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명예를 팔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죽음의 문턱에서라도 그걸 되찾고 싶었습니다. 그녀의 눈이 피고석을 향했다. 군복은 총보다 무겁습니다. 당신들은 그 무게를 버렸습니다. 법정 안이 조용해졌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고개를 숙였다. 그 죄값은 하늘이 내릴 겁니다. 부활. 재판이 끝난 뒤 유나는 병원 옥상에 섰다. 바람이 머리카락을 흔들었다. 하늘은 여전히 푸르고 구름은 느리게 흘렀다. 그녀의 곁에 두 사람이 있었다. 한성균, 이하연. 아버지가 물었다.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유나는 하늘을 바라봤다. 다신 알 겁니다. 비행이 두렵진 않나. 두렵지만 두려움이 없으면 하늘을 가질 자격도 없잖아요. 그녀는 미소 지었다. 이젠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올라갈 거예요. 마지막 비행. 몇 달 후 새로운 비행기록서에 이름이 추가됐다. 서윤아 시험비행 조종사. 그녀는 조종석에 앉았다. 손에 닿는 조종관이 익숙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이제 그녀는 단순히 하늘을 분석하는 장교가 아니라 그 하늘을 지배하는 조종사였다. 통신이 열렸다. 콜사인 레드윙 02열 이륙 준비 완료. 관제탑에서 답이 왔다. 레드윙 02열 활주로 클리어. 출격 허가. 유나는 숨을 들이쉬었다. 손이 스로틀을 밀었다. 엔진이 포효했고 금속의 날개가 떨렸다. 기체가 활주로를 가르며 달렸다. 그리고 부드럽게 하늘로 떠올랐다. 하늘 위의 약속.
구름을 뚫고 올라간 그녀는 무정의로 속삭였다. 엄마, 아빠, 들리세요? 관제탑에서 두 음성이 동시에 대답했다. 들린다, 유나야. 유나는 미소 지었다. 보고 싶었어요? 우린 언제나 내 위에 있다. 그 말에 유나는 고개를 들어 끝없이 펼쳐진 하늘을 바라봤다. 그 하늘은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그녀는 손목에 귀걸이를 만졌다. 붉은 빛이 한번 깜빡였다. 이젠 구조 신호가 아니라 하늘에 대한 감사의 신호였다. 에필로그? 밤이 되었다. 활주로 끝에 조용히 불빛이 이어졌다. 유나는 마지막 비행을 마치고 내려와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이 많았다. 그중 가장 밝은 두 별이 나란히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미소 지었다. 이제야 진짜로 돌아왔네요. 바람이 불었다. 그 바람 속에 하늘이 속삭였다. 환영한다. 붉은 날개. 유나는 경례를 했다. 그녀의 손끝이 하늘을 향해 섰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녀의 미소 속에서 한 시대가 막을 내렸다.